쟁하고 애들 날올 거야. 문재인이 같은 짓을 이 멍청한 이 대한민국의 모든 불행은 문재인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했던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요 사람 때문에 이제 어저께 굉장히 난리가 났잖아요. 우리 최동석 처장 얼굴 한번 보고 갈까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한 분이 아니에요. 처음 들어봤어요. 대중적 지명도가 있는 분이 아니라서 네.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이 이미 됐습니다. 일하고 계십니다. 1956년 강원도 출생이고요. 경영학과를 나와서 외국에 유학을 가서 러츠되었나요? 경영학 석박사를 땄습니다. 그러니까 학벌이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한국은행에 20년 동안 있었고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뭐 3일 회계법인 뭐 이런 일반 기업에서도 있었더라고요. 교보생명보험에서 네. 저 비슷한 인사조직과 관련된 부사장을 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으로 이제 최동석 무슨 경영 컨설팅 연구소인가요? 뭐 그런 연구소 있죠. 연구소를 차려서 하고 하면서 이제 유튜브도 하고 그런 활발한 활동을 했는데 이 유튜브가 이제 문제라. 네. 이 양반이 이제 과거에 유튜브에서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재밌는 얘기 많이 했어요. 일단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원천 배제 7대 원칙 그걸 이제 표명을 했었잖아요. 네. 뭐 그래서 뭐 무슨 뭐 음주운전 안 된다, 뭐 위장전입 안 된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대목이 이제 재밌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주 멍청한 기준이다. 그래서 결국 문재인이 나라를 들어먹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대한민국은 매우 지금 불행한데 그 불행함의 모든 원천은 대부분 문재인에게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그래서 요 부분들이 완전히 굉장히 이제 그 친문들을 자극을 하는데 아직도 문재인을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다. 문재인을 칭송하는 건 있을 수가 없다. 독일 사람들 중에 히틀러를 임명한 힌덴부르크를 칭송하는 사람 봤냐. 힌덴부르크란 성씨는 아예 없어졌다. 힌덴부르크 성이 아마 성씨가 아니라 힌덴부르크 캐슬일 겁니다. 이게 힌덴부르크 성이 있었잖아요. 힌덴부르크란 성이 아예 없어졌다. 문재인이 오늘날 우리 국민이 겪는 모든 고통의 원천이다. 이런 등신 같은 짓을 했단 말이냐. 혹은 이런 비읍시읍 같은 짓을 했단 말이냐. 뭐 이런 비읍시읍이 뭡니까? 로 유추가 네. 되죠. 왜냐하면 이게 바보 같은 짓을 했단 말이냐라면 바보라고 썼어요. 네. 언론이. 네. 여기서 이제 XX라고 쓰는 거는 주로 성적인 비서거나 네. 뭐 이런 좀 만화 같은 데는 뷰이라고 쓰잖아요. 앞에 그렇죠. 발음을 뷰. 그렇죠. 네. 네.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완전히 친문 쪽에서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죠. 결국은 최동석 저 사람이 네. 그 인사 조직 개편이나 인사 혁신 뭐 이런 것들을 민간 기업에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도 구체적인 인사 내용은 조직 잘 연구소를-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 이른바 교보생명하고 한국은행에서 했던 일이 좀 험한 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어찌됐든 저 사람이 이번에 발탁된 배경이 뭘까 네. 이 요점을 해보면은 문재인은 이른바 뭐 국민 고통의 원천 그리고 이재명은 하늘이 내린 사람. 그렇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자다가도 흐뭇한 미소가 떠오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아부를 하려면은 이렇게 완전히 속반수 다 벗어주는 아부를 해야지 뜨뜻미지근하게 아부를 하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그 갈등 국면 속에서 차마 자기 입으로는 할 수 없었던 말들. 맞습니다. 그 말을 대신해 준 사람이 최동석이 아닌가. 이 말이 굉장히 시원했을 것 같아요. 네.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이재명을 정적으로 관제해 폐악질을 저질렀다.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이재명을 제거해야 자기한테 기회가 온다고 생각을 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이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과 코드가 맞다는 점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일꾼이 몸 튼튼하고 일 잘하면 됐지. 과거에 뭘 했다 이런 걸 가지고 도덕성 가지고 시비 붙는 것은 진짜 멍청한 사람들 이러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첫 번째 기준이 능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웬만하게 몸에 똥 묻고 흙 묻고 재 묻은 것은 다 뭐 중요하지 않아 이런 이제 뭔가 철학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옳거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그렇죠. 뭔가 그리고 이게 뭐 이게 퍼즐이 이제 좀 맞아떨어져요. 그러니까 저 주장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세신해 주는 거잖아요. 아. 그렇잖아. 이재명은 지금 유능한 일꾼이라고 포장하고 있고 네. 과거는 별로 중요치 않아. 과거는 다 조작 검찰이 만들어낸 그런 이미지 훼손일 뿐이야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데 네. 과거에 뭘 했다 이런 걸 가지고 시비 거는 건 정말 멍청한 짓이다. 그러니까 일꾼이 몸만 튼튼하면 된다. 이 논리를 맞는 거죠. 사우나에 계시는 그쵸. 그 세신 서비스 예. 하시는 그분들 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죠. 아. 저는 이재명의 이미지를 정말 워싱해준. 네. 워싱은 털 뽑는 거잖아요. 아, 그건 왁싱이구나. 그 왁싱이죠. 왁싱. 저는 이제 어용 중에 어용 인사라고 보거든요. 네. 이 최동석이라는 분이. 근데 이런 분을 왜 인사혁신처,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채용과 임용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고 네. 만들 수 있는 자리에 왜 넣었을까? 근데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치 행보를 보면 뭐 분당, 그러니까 성남시장 때는 이른바 국제 마피아 출신의 생활했던 사람들한테 분당구청 임기제 공무원까지 꽂아줘가지고 네. 제가 자료를 공개한 적도 있었었는데 결국 일반적인 공공기관의 인사 기준을 좀 무너뜨리고 좀 완곡하게 좀 바꾸고 나서 이재명의 사람들을 좀 공공기관에 많이 넣으려는 그런 통로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야, 그러니까 본인의 말을 잘 듣고 본인의 충성하는 사람을 이렇게 인사혁신처장을 넣어줘야 그래야 뒤탈이 안 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좀 컸을 것 같아요. 지금 도지사 때도 그렇고 시장 때도 그렇고 꼭 인사혁신처, 그러니까 인사처장, 인사국장이라는 게 사실 요직 중에 요직이고 자기 사람을 써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뭔가 자기의 연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 자기를 보고 하늘에서 내리는 사람이라고 정말 어용 중에 어용 인사를 넣어서 뒤탈이 안 나게끔 하는 인사를 만드는 것. 저는 그게 가장 큰 목표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의 과거 때문에 포상을 주는 효과도 있지만 결국 앞으로 할 어떤 이재명식 인사에서 이걸 합리화하는 일종의 기준점들을 새로 만들어내는 그렇죠. 효과, 이런 거죠. 그렇죠. 모든 논란에도 네. 아 이재명이면 하늘에서 내린 사람이니까 괜찮아. 내가 다 맡고 갈게. 내가 혁신처장이니까라고 하면 새로운 네. 기준도 계속 만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이재명의 사람들을 꽂고 넣고 뭐 돌리고 비비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저는 이런 관점에서도 보는데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이근면이라는 인사혁신처장이 처장. 있었어요. 맞죠. 예, 그분이 네. 민간기업 삼성인가에 이제 맞습니다. 인사 네. 오래 했던 네. 분인데 네. 인사혁신처라는 게 사실은 일을 맡기면 뭐 큰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놔두면 유명무실할 수도 있는 곳이에요. 아, 예,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이미 하고 있는 사람이 2명이 있어요. 네. 김현지, 네. 김용채 네. 그 두 비서관이 다 이제 주락펴락 하고 있다는 네. 것이지 이른바 않습니까? 성남 경기. 그렇습니다. 성남 경기 라인들이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사 수석도 없고 인사 기획관도 없고 그냥 그 두 사람이 그냥 막 하고 있는데 네. 이미 다 뭐 여기저기 지금 구멍이 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우리의 인사 검증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건드린 언터처블이에요. 그 두 사람은. 네. 그 사람들이 다 인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는 인사혁신처는 아 그래 좀 잘하고 이런 사람한테 그냥 적당히 둬도 뭐 상관없지 네. 이렇게 크게 비중을 두지 않고 저는 그 임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이쪽에서 다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벌써 김의겸 뭐 새만금 뭐 문제 뭐 성장. 국정원은 뭐 저기까지 이제 기조실장뿐만이 아니라 감찰실장까지 네. 민변 출신들로 다 하고 네. 제가 보기에 지금 인사가 실용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요. 곳곳에 너무나 문제투성이의 인사들이 다 지금 다 지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제일 크게 그 펑크가 난 곳이 이제 강선우하고 이진숙이기 때문에 나머지들이 좀 덮이고 있는 거지만 저는 지금 굉장한 난맥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인사혁신처장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이긴 최고 말에 조금 더 이게 몸이 기울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떤 친구가 있는데 근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기사는 잘 씁니다. 근데 이제 근태를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인사 고과 처리 와서 한 명을 특별히 높은 점수를 줘야 된다라고 할 때 기준을 제1기준을 그 아침에 제대로 출근하는 걸로 두느냐 아니면 좋은 기사를 쓰는 걸로 두느냐에 따라서 최고점을 받을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를테면은 대통령 머릿속에 이런 사람들로
나라를 좀 꾸려가고 싶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걸리는 지점이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인사혁신처에서 새로 발표를 하는 거죠. 아, 새로운 정부에서는 지금 글로벌 경제 위기와 여러 가지들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더 실용적인 그야말로 실용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항목들을 조정을 해내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은 거의 프리패스할 수 있는 어떤 기준점들이 생기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사의 기준이라는 게 정확하게 자격, 경력 뭐 이런 네. 것들이 확실한 사람들을 뽑는 것이 맞습니다.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건데 과거에도 보면 인사 기준을 뭐 대통령, 그러니까 시장에게 필요한 자 혹은 시장의 판단에 의한 자 자, 내지는 뭐 맞아요. 시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는 자 이렇게 애매모호한 기준을 꼭 넣어가지고 네. 본인의 어떤 선거 공신들을 넣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많이 그렇죠. 고발도 했고요. 네. 그런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 인사혁신처장의 어용 인사 중에 어용이 이 사람을 쓴 것은 아닌가라고 합리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네. 75만 공무원들을 인사 문제와 복지와 연금까지. 근데 박은주 국장님은 네. 바로 가까이 있는 저 호준석 대변인하고는 각을 세우고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이기훈 최고하고는 뭔가 이렇게 친목을 다지는 네. 뭐 고난도의 진행 수법을 쓰고 있는데 호박 네. 기미에 뭔가 균열이 지금 좀 호박 기미 아 이거 네? 굉장히 그 고차원적 방정식을 풀어가지고 호박 네. 기미 딴 꿍꿍이 있나 발표하는 네, 아무튼 근데 이 양반은 네,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분의 성격들이 있나 봐요. 누구는 그 막 뒤로 갑자기 멍청이라고. 저를 쳐다보면서 몸을 기울기가 이렇게 네, 억지 아까 그- 뭐 이쪽으로 난 마음이 설렜잖아 이쪽으로 기울길래 아, 오른쪽으로 또 저쪽이더라고. 오른쪽을 기울고 있는 네 균형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이제 문재인은 멍청하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하늘이 낸 사람이다. 이런 식의 이게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정말 급격히 감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 중요한 자리에 가는 겁니까 아, 원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이제 그 최동석 이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는 네. 윤건영을 비롯한 친문 쪽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할 거란 걸 알았을 거예요. 예. 그래도 자기는 한쪽으로 정확하게 줄을 서겠다. 네. 그러니까 하늘을 내린 사람과 멍청한 사람 음. 딱 대별을 해가지고 네. 지금 윤건영 의원 방막 뜨고 있던데요. 그렇죠, 뭐 오늘 강력하게, 아침에 보니까. 네. 제가 윤건영이라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이분이 그렇게 밉지만은 않은 게 네. 정말 그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해줬어요 한마디를. 네, 그 말 나올 줄 알았다. 속 시원하게. 아니 이런 얘기를 역사에 누군가는 남겨야 네. 되는데 네. 이분은 이 한 문장으로 역사에 남을 수도 있겠다. 저는. 네. 근데 소주성 탈원전 보십시오. 네. 지금도 다 최저임금 다 지금도 우리 특히 청년들한테 다 진짜 정말 고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거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쓱 넘어갔었는데 이분이 고통의 원천 이거에는 뭐 점수를 100점 주고 싶다. 친중 친북 다 친북. 지금 다 영향을 주고 있는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아유 최동석 인사처장님이 그 한마디로 저는 그 국정기획위원장의 이한주 네, 네, 위원장 이제 모라토리엄을 설계하고 네. 또 무상교복 정책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졌는데 그런 사람을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앉힌다는 자체가 이 대통령실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지금 무력화되고 있고 없다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 게 모라토리엄 자체가 거짓말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그- 주장이 이제 강력하게 그때 나오죠. 이제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외부에서부터 빚을 갚으라고 하는 주체가 있었다라고 주장했는데 알고 보니까 국토부에서 빚을 갚으라고 한 적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복지라고 하는 그 재원이라고 하는 게 성남이 이제 잘 살고 있는 분당이 있고 못 사는 수정중원, 그러니까 조금 약간 상대적으로 낙후된 수정중원이 있는데 거기를 재개발해야 될 때 쓰는 적금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으로 따지면 적금인 거죠. 적금을 깨서 복지 재원으로 쓴 거거든요. 근데 뭔가 돈을 아껴가지고 이 복지 재원을 만들었다. 사실 그 이런 허무맹랑한 이 정책과 기조를 만든 게 이한주 위원장인데 그런 사람한테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국정에는 사실 관심이 없고 내 사람 꼽겠다.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재명 어떤 정치인의 특성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좀. 근데 이한주 이분은 뭐 이재명 대통령하고 아주 오랫동안 이재명 대통령 입에서 나왔던 시장 뭐 저 경기지사 아무튼 입에서 나왔던 경제 정책 대부분을 설계했던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무상교복도 사실 예. 이한주 씨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무상교복이라는 게 성남시에서 그냥 교복을 주는 게 아니라 수요자로 하려고 현금을 꽂아줬거든요.
근데 우리가 시장 논리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현금을 꽂아주면 교복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MBC에서 보도 보면 무상 교복 때문에 교복 가격이 올랐다고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정책을 강행한다는 것. 그러니까 결국 포퓰리즘 정부라는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한주는 이제 대통령실 정책실장 지금 후보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얘기되고 있네요. 정책실장은 이제 그 대통령과 정권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잖아요. 이제 그 자리에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다는. 근데 얘기가 이한주 원장은 사실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 있는 정말 핵심 측근들을 보면 학벌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네. 과거 이력과 학벌이 매우 불투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중에서 유일하게 겉으로 내세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니 진짜예요. 왜 웃으시죠? 아닙니다. 맞는 예. 말씀이죠. 맞는 네. 말씀이십니다. 예, 진짜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밖에서 많이 평가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저 집단 안에 가장 약한 게 지금 경제 쪽 사람들하고 외교 쪽 사람들이다. 대선 캠프 때도. 그래서 경제 파트가 매우 취약해서 뭐 손에 꼽는 사람이 한 두 명밖에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둘 중에 하나가 이한주 씨였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라는 단서가 붙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인사는 앞으로도 뭐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근데 저는 그분이 다 검증됐다는 게 결국 이제 성남시장 그 경기도지사 그 시절에 뭐 그런 뭐 정책 뭐 자문 뭐 했다는 건데 네. 성남시는 그 수많은 그 비리 사건들이 그 당시에 성남시장에 맞습니다. 터졌었고 경기도도 경제 성장률이 남경필 때까지 7%까지 올라갔었던 것이 이재명 지사 되면서 절반으로 반토막 나고 했었던 건데 다 실패한 거잖아요. 실패했었던 것에 정책을 했었던 사람을 나라의 정책을 국정 기획을 하는데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분은 어린이날 자기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한테 재개발 지역에 점포를 하나씩 선물해주고 부동산 투기를 30년 동안 해왔던 분인데 이런 분이 국정을 기획한다는 게 우리 21세기 선진국에 맞는 일입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중앙 언론들이 참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경기도의 재정이나 경기도의 사업의 실패, 성패 이것들을 중앙 언론이 사실 거의 검증한 적이 없어요. 네, 지역지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나오다가 뭐 사과라들기도 하고 이랬는데 아주 조금씩 산발적으로 나왔었고 실제로 기억이 나십니까? 중앙 언론에서 그러면은 이재명의 성남지사로서의 능력, 경기지사로서의 능력을 검증을 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저널리즘의 실패라고도 저는 사실은 좀 일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자기 부정이 아니 자기 부정을 좀 자기 하긴 부정이- 해야죠. 반성. 네,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 같은 것들은 검증을 하지만 언론들이 네, 맞습니다. 네, 공약에 대해서는 혹은 발언에 대해서는 진위 팩트 검증을 하지만 네. 실제로 저는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라는 것들을 네. 그렇게 검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혼윤석 대변인이 하신 네. 말씀을 지금 지지하는 말씀을 맞습니다. 하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저널리즘의 역량과 네. 의지가 있는 언론사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네. 거기들이 책임져야 돼. 그 왜 안 했는지. 네. 제자리 갖다 대변인 놓으신 아주 겁니까? 왼쪽 째려보면서 찔러주신 말씀하시네요. 겁니까? 아니, 근데 쟁하고 애들 나로